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강조드리고 부동산의 변화와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민간 부동산 개발사라든가 아니면 개인들도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석 쉬는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 쪽에 꽤 뚜렷하고 명확한 변화가 저는 좀 감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부동산 살리기에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제가 7월에 정치국 회의를 리뷰를 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민생의 가장 기본이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던 관점은 각 지방 정부별로,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실수요에 맞게끔 부동산 정책을 펼쳐라였는데 7월부터, 그러니까 7월 말부터는 내용이 바뀐 거죠. 어떻게? 그 전에 실수요 보장하기 전에 애초에 건설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이것부터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뀌어가고 있는지,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면 중국 채권 신용보증공사, 국유기업입니다. 이 신용증진공사에서 중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사들이 발행하고자 하는 중개어음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무파기로 전액 담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에 이미 롱포라는 중국의 민간 개발사가 중개어음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달러채 상환에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꽉 잡아놨던 그 수도꼭지를 점점 풀어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지방정부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건설과 인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역은 허난성에 있는 정저우시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아주 공격적인 부동산 재개 지시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 공문을 하나 씁니다. 그 공문의 제목은 30일 동안의 전력 투구, 정저우 시내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 전면 재개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문을 하나 내렸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10월 6일까지 정저우 시내에 있는 모든 지금 멈춰져 있는 중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전면 재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만약에 이 시 안에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각 구가 있을 텐데요. 그 구별로 만약에 시 정부가 얘기했던 것만큼 10월 6일 내에 모든 프로젝트가 재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발사든 혹은 그 관할 지역의 대표 담당자든 모두 강한 페널티를 내리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허난성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방정부들, 특히나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중단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난성 정저우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조치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제 생각이지만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의 압력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자체적으로도 시 내에 철근만 세워져 있는,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이런 건물을 유지한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얘기한 것이 부동산 건설과 공급 보장, 인도 보장이 바로 민생의 기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고 내년을 맞이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날짜를 픽스해 놓고 이날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다시 전면 재개하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짓는 건 민간 개발사입니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하라 하더라도 이 개발사들이 할 여력이 안 되면, 즉 자금 융통이 제대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픈 손가락이라 얘기하고 있는 헝다그룹이 이 저희 추석 연휴 동안 또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헝다그룹의 쉬지아인 회장이 직접 지금까지 헝다그룹의 중국 전역에 있는 프로젝트 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각 임직원에게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헝다그룹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재개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저우 씨보다도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이죠. 헝다그룹 시자인의 그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지금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헝다그룹의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는 706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건설이 재개된 프로젝트는 668개, 한 95% 정도가 되고요. 뭐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자인 회장은 나머지 5% 남은 프로젝트도 9월 말까지 모두 전면 재개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68개 프로젝트 중에서 정상적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606개, 91% 정도 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숫자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10% 정도나 아직까지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자인 회장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미정상화된 프로젝트 역시도 9월 말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즉 헝다그룹 입장에서는 9월 말까지 승부수를 던지고요. 모든 총력전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10월 6일, 7일까지의 데드라인을 정해주긴 했지만 민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적어도 10월이 넘어가기 전에 사실 10월 초에는 국경절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연휴도 즐기고요. 뭐 휴가를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작업량이 늘어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달 9월 말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데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총력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총력전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 V자 반등을 생각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부동산 시장이 V자 반등을 만들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야만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요. 적어도 L자 혹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서 아주 긴 형태의 U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저희의 관점은 이제는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부동산 시장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 하단과 주식시장의 하단을 모두 다지는 효과를 저희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가서 섹터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 시장 전망을 할 때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8월에는 배트를 짧게 잡고 부동산 시장이나 인프라 쪽에 적극적으로 좀 베팅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9월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이 이미 한번 돌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다시 한번 저는 구조적 성장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업종 지수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종가를 계산해 보니 저점 대비 15%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신재생 쪽,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업종 지수는 그 기간 동안 2% 좀 안 되게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그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전망이 충분히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지방정부나 민간 부동산 개발사들의 총력전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정말 실제 지표상으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를 모니터링하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주가의 모멘텀,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성장주, 전기차나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죠. 그리고 반도체 등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성장주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 동안 또 한 번 리커창 총리가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과도한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재정이든 통화든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썼던 것이지 과도하게 부양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특히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정책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지원책을 쓸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는 오히려 구조적 성장주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 모멘텀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장의 흐름이 이익 성장이나 외형의 성장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동산 개발사들의 태도와 시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주식시장은 이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